부하 부반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반입니다. 부의 빠나다. 제가 얼마 전에 코 수술을 했었잖아요. 수술하고 나서 코에다가 어떤 플라스틱 같은 걸 이렇게 심어 놨었는데 오늘 그 플라스틱을 제거하고 왔습니다. 지금 말도 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고, 그동안 이 코 때문에 말도 좀 하기 힘들고 머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그래서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근데 이걸 빼고 나니까 속이 뻥 뚫린 것처럼 말도 잘 나오고 다시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됐는데요. 우리 부반가족 여러분들은 제발 아프지 않기를 저랑 약속해요. 수술하고 아프고 나니까 정말 서럽고 먹는 것도 맛있지도 않고 맨날 눈 아프고 머리 아프고 약 먹고 코 세척해줘야 되고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아물어야 되겠지만 우리 가족분들 아프지 마세요. 아셨죠? 약속! 오늘 영상은 부동산 경매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오해나 고정관념 때문에 투자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내가 경매를 해서 부동산을 낙찰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내가 내보내야 돼. 근데 이제 협상이 잘 안 되면 법의 힘을 빌려서 막 강제로 막 짐을 빼고 억지로 사람 끄집어내고, 이런 게 너무 두려워.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근데 이 생각을 가지는 이유는 바로 투자자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로 세입자 아니면 거기 살고 있는 집주인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경매를 하면서 가장 착한 놈이 누군지, 가장 나쁜 놈이 누군지, 가장 억울한 놈이 누군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따라오세요.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착한 놈은 바로 낙찰받은 낙찰자입니다. 왜 낙찰자가 가장 착한 놈인지 이해하시려면 부동산이 왜 경매로 나오는지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 그러면 대부분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죠. 근데 내가 가진 집이 하나 있어. 그러면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럼 이 집 담보로 내가 돈을 빌렸으면 은행에다가 매달 뭘 줘야 돼요? 바로 정해진 이자를 꼬박꼬박 은행에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갚아가다가 갑자기 내가 직장을 잘렸네? 또 갑자기 회사에서 월급을 안 주네? 갑자기 사업하다가 망했어. 이러면 이자를 못 갚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자를 2달만 밀리면 은행에서 집을 경매에 넘겨버립니다. 경매에 나오면 굉장히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죠. 거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나 돈을 빌려주고 회수를 못하는 은행 쪽이나, 그리고 이 가족들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경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해관계인들이 굉장히 많이 얽혀 있습니다. 네, 경매에 나온 부동산을 내가 만약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낙찰 받은 금액을 법원에 주고 이 부동산은 내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법원에 낸 낙찰금이 그 채권자들이나 아니면 살고 있는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이렇게 배당이 됩니다.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고 돈을 냈기 때문에 채무자의 채무를 해결해 줬죠. 그리고 살고 있는 사람의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줬죠. 얼마나 착한 놈이에요. 근데 경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낙찰자한테 내가 조금 못 받은 돈 얘한테 돌려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악심을 품고 막 집을 안 비워주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제일 착한 놈은 누구다? 바로 경매로 낙찰받은 낙찰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 경매로 가장 나쁜 놈은 누굴까요? 바로 채무자,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이유가 뭐 때문에 넘어갔어요? 바로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못 냈잖아요. 은행에서 이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을 경매에 붙인 거죠. 이 소유자, 채무자는 돈을 빌려놓고 못 갚은 이유는 다 있겠죠. 근데 뭐 5천만 원을 빌렸는데 못 갚았어. 근데 못 갚은다고 땡이 아니잖아요. 빌린 건 갚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몰라라. 이 집 있으니까 집 알아서 하세요 하고 그냥 경매로 넘겨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뉴스로 뭐 집이 133채가 있는데 내가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다 경매로 넘겨버리고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는데 경매로 넘어가면 정말 피해보는 분들이 많아요. 첫 번째로는 돈을 빌려준 은행이나 개인들. 이 사람의 신용을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으면 그 돈을 이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는다고 전액을 다 회수할까요? 회수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회수를 100%다 못합니다. 정말 억울하죠. 이 사람들도 은행도 뭐 그냥 땅 파서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나 개인이 돈을 빌려줬다면 얼마나 힘들게 돈을 모았겠어요. 근데 그 돈을 갚지 못해서 못 받으면 정말 억울하겠죠. 그리고 이 집에 만약에 세입자분이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어요. 근데 당연히 뭐 보증금을 다 받아가면 좋겠지만 또 낙찰받았다고 해서 보증금을 못 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쉬운 얘기로 대항력이라고 하죠. 대항력이 없어서 보증금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도 뭐 이 사람을 믿고 온 건 아니고 그냥 집을 살려고 온 거겠지만 경매로 넘어감으로써 내 소중한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못 받으면 얼마나 피눈물이 나요. 그리고 이 경매가 넘어가면 이 집에 경매에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정말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문 두드리는 소리에 스트레스가 정말 심해요. 그래서 소유자가 정말 나쁜 놈이다. 아쉽죠? 마지막으로는 가장 억울한 놈은 누구일까요?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을 토대로 많이 짐작을 하실 텐데 바로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내가 돈을 믿고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 근데 이 부동산을 가지고 경매에 넘겼는데 100%다 전액을 못 돌려받아.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이자를 받으면서 내 자산을 좀 늘려가려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빌려줬는데 수익은커녕 돈을 못 돌려받으면 진짜 한이 맺히고 눈에 피눈물이 납니다. 세입자분들도 뭐 100% 보증금 다 받아가면 그렇게 억울하진 않아요. 왜냐? 손해본 게 크게 뭐 시간 정도는 손해본 게 있겠지만 보증금을 100%다 받으면 그걸로 다른 데 이사 가서 살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보증금을 다 못 받아가요. 한 푼도 못 받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보증금이 크면 클수록 못 받아갈 확률이 많아져요. 억대까지 못 받아가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진짜 뭐 5천만 원, 1억, 2억 이렇게 모으려고 얼마나 힘들게 모아서 내 집 사는 거 미루고 전세 살고 월세 살고 하겠어요. 돈 아끼려고. 근데 그 돈이 한순간에 뻥 하고 날아가 버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죽어서까지라도 이 집주인을 잡아 죽이고 싶을 거예요. 자, 이렇게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가장 착한 분, 그리고 가장 나쁜 놈, 그리고 가장 억울한 놈을 알아봤는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전달해드리고 싶은 거는 경매를 투자하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세입자 입장이거나 아니면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거나 할 때 어느 분이 가장 좋은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될지 어떤 놈이 제일 나쁜 놈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 억울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 올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좀 유익하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부하!